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먹는 물 문제는 30년이 다 돼갑니다. 상수원으로 하는 낙동강에선 그동안 크고 작은 수질오염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용역 연구를 시작했고 지난 5일 중간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구 취수원 이전에서 다변화라는 연구 내용에 지자체 간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예정됐던 낙동강 통합물관리 용역 중간 보고회. 장래를 장악한 환경단체와 주민들 반발에 결국 취소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낙동강 물 문제를 둘러싼 30년 갈등을 푸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대구는 수돗물의 70%를 낙동강에 의존하는 만큼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물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안전한 취수원 확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지난 1991년 페놀 원액을 흘려보낸 구미공단 아래 취수원이 있는 한 언제든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잠재적인 불안을 해결하려면 산업단지 위쪽 상류로 취수원을 이전해야 한다는 게 대구시 주장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취수원 이전은 어렵다며 다변화대안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대구 문산, 매곡 취수장의 용량을 줄이고 초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도입해 수질을 한층 개선합니다. 나머진 구미 해평 취수장이나 안동 이마댐을 활용하거나 강변 여과수를 개발합니다. 구미시와 안동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시는 시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지역 화학과 안동 발전을 저해하는 이마댐 추가 취수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 시작부터 꼬여가는 상황에 대구시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차량 터리를 시도하던 남성이 CCTV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관제센터 직원이 지켜보고 있었던 건데요. 최근에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웠던 학교 CCTV까지 관제센터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학원 폭력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인적이 뜸한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아파트 담벼락에 주차된 차량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잡아당깁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다른 차로 이동하더니 이내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금품을 챙겨 나와 또 다른 차량을 살피던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CCTV 관제센터 직원의 신고 덕분입니다. 관제센터는 범인 검거뿐 아니라 학원폭력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시스템상의 문제로 실시간 관찰에 어려움을 겪던 학교 CCTV까지 지난해부터 관제센터가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거의 100% 지금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나 학부모들의 그런 그 기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경북도 내 23개 시군에 설치된 CCTV는 모두 3만 2천여 대. 올 1분기에만 관제센터 신고로 120여 건의 범죄를 해결하는 등 안전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북 북부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동안 수문을 걸어 잠궜던 영주댐이 사상 처음으로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담수 문제를 두고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어왔는데요. 이번에도 방류 시기를 놓고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주댐에서 물이 세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3개의 수문에서 나오는 물의 양은 초당 380톤, 3일 오후 3시 기준 3,800만 톤을 방류했습니다. 수문 개방은 2016년 영주댐 완공 이후 처음입니다. 준공 검사에서 안전성을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년째 방치되다 보니 녹조와 균열 등의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 지난해 합동 점검 결과 담수를 해가며 안전 진단을 해보자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30%대의 수위를 보이던 영주댐은
9월부터 담수를 시작했고 이일 내린 폭우로 강수량이 70% 이상까지 올랐습니다. 이를 두고 담수를 더 해보자는 환경단체와 방류를 해야 한다는 수자원 공사가 마찰을 빚었습니다. 83%에서 수위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협의체에서 당연히 이 수위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수자원공사가 홍수통제소에 의해서 마치 정상적인 댐인 것처럼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비가 오기 전에도 저수율 78%로 홍수 제한 수위보다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홍수통제소의 승인을 받아 수문을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류로 영주댐의 저수율은 다시 70%대까지 내렸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영주댐 정밀 진단을 하고 있지만 저수율 수위를 두고 환경단체와 수자원공사와의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 탓에 벼 도열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열병은 일종의 곰팡이로 일조량이 적고 강수량이 많은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병하기 쉬운데요. 농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마을 공동 방제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계속된 비로 서둘러 방제를 하지 않으면 벼 잎에 도열병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도열 같은 경우는 장마철에 습도가 높으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도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열병은 병원성 곰팡이에 의해 발병하는 식물병으로 발생 초기에 벼 잎에 압록 갈색의 반점이 생기고 심하게 되면 잎이 말라 죽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일조 시간은 평년보다 40시간 가까이 감소했고 강수량은 80mm 이상 증가하는 등 저온 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도열병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잦은 강우로 인하여 벼농사에 도열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과비로 인하여 잎색이 짙은 필지나 매년 도열병이 자주 발생하는 필지는 즉시 예방약이나 치료약을 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제 살포 시 문고병이나 먹노린제 등의 약제를 동시에 혼용하여 주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발생 시기가 보름 정도 빠른 데다 면적도 두세 배 많아 잎에 발생한 병원균을 방제하지 않으면 이삭에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벼 도열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가에서는 세심한 관찰과 함께 즉각적인 방제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시가 매천동 대구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3곳인 시장 도메인에 더해 2곳을 추가로 모집하고 향후 시장 도메인 수를 10곳 내외로 늘려 경쟁을 통한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천동 대구수산물 도매시장의 일부 도메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구시가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선정한 주식회사 중앙수산과 함께 영업장 면적 조정을 통해 별도의 시장 도메인 2곳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도메인 수를 늘려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기존 시장 도메인 2곳을 포함해 총 5개 도메인이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영업하게 됩니다. 그동안 대구 수산물 도매시장은 일부 유통상인들이 공유재산인 시장 공간을 불법으로 전대해 임대료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이 문제가 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을 시장 도매인의 능력 부족으로 봤습니다. 그 시장 도매 법인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늘려서 앞으로 한 10여 개 내외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상호 경쟁해서 이제 그 수산물 도매 시장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향후 퇴출되는 법인의 영업 인력은 신규 법인을 통해 일부 고용을 승계하고 신규 시장 도메인을 모집할 때 기존 도매시장 영업 인력을 포함시킬 경우 가점을 주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안정적인 대금 결제를 위해 정산조합을 설치하고 정산 시스템 자료 정비를 강화하는 등 거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내놓은 정상화 방안은 이미 퇴출이 결정된 대구 종합수산의 점포 불법 점유가 해결된 뒤에야 가능합니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달 20일 불법 점유에 대한 행정 대집행에 나섰지만 상인 등의 저항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봤던 대구 지역 간호사들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별도의 의료수당은 물론 자가격리 기간도 없었던 이들. 해도 이런 푸대접은 없다고 하는데 시는 예산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4일 낮 12시. 간호사복을 입은 김진경 씨는 점심도 거른 채 거리로 나왔습니다. 의료진 차별 대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을 당시 지역 병원의 간호사들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고 보살폈지만 손에 쥐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파견온 간호사들과 달리 어떠한 수당이나 자가격리 기간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나 또한 위험한 곳에서 같이 있었는데 저희는 병원에서 받는 월급은 있지만은 그 외 위험수당이라든가 교육수당이라든가 자가격리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 파견 의료진들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 더 이상 예산이 없어서 줄 수 없다는 게 시 입장입니다. 지역 병원들은 긴급 운영자금으로 300억 원을 나눠줬고 보건복지부가 의료진 수당 명목으로 확보한 120억 원에 대해 시도별 배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고 그래서 그거를 지자체 재원으로 다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병원에 긴급 경영자금으로 지원해 줬는 그 300억 외에 별도로 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구 10개 병원의 간호사들은 대구시 답을 듣기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는 간호사들이 2차 팬데믹 올 때 그러면은 다시 또 그러면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그냥 현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최소한의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보상, 경제적 보상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코로나19에다 곳곳에서 들리는 폭우 피해 소식에 올 여름 피서지 분위기는 예년 같지 않습니다.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지만 피서객은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습니다. 백사장 한켠에 자리 잡았던 기업체 휴양시설도 올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2개 기업체가 있던 게 지금 현재 1개 기업체밖에 없고 일반인들이 종종 오는데 한 예년에 비하면 한 7분의 1 정도 보면 됩니다. 오는 게. 인근 다른 해수욕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맘때면 가득 차던 평상이나 텐트는 횡하기만 합니다. 그나마 들린 피서객도 당일치기로 잠깐 스쳐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제 물난리 있어가지고 좀 멀리 갈라 하다가도 이제 피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가까운데 당일치기로 잠깐 들러러 왔어요. 올여름 경주 지역 4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5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 명에 비하면 30% 수준입니다. 코로나19에다 유독 긴 장마까지 겹치면서 이용객이 급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탓을 많이 국내 경기 탓이 어려우니까 피서객들이 아마 나들이 하는 데서 조금 주춤하는 거 아니냐 싶고 그에 더불어 뭐 날씨도 나빴고 여름 휴가가 가장 집중되는 시기인 이번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궂은 날씨가 예고된 상황. 여름 한철 장사로 쏠쏠한 재미를 기대했던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코로나19로 폐쇄됐던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영천과 경산 등 일부 지역은 지난달 말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문은 열었지만 예전처럼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시 북안면의 한 경로당. 내부가 텅 비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할 시간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에도 들어갈 수 없어 경로당 밖 나무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합니다. 예전 같으면 12시 오전에 나와가지고 12시 되면
또 국수라도 삶아 먹든가 밥이라도 해가 된장찌개 해가 밥을 먹든가 하는데 지금 현재 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복잡하니까 지금 그 여유가 없죠. 또 해소는 안 되고 또 정부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도심의 또 다른 경로당.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40명 넘게 모이던 곳이지만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개방 시간도 오후 1시에서 6시까지로 줄어 예전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불편한 건 마스크 찍고 있는 게 불편하고 또 음식 못 먹으러 하니까 그게 불편하고 그래요. 올 때도 갈 때도 없고 어디 참 나무 집에 또 못 가지요. 이래 아무것도 못 하고 뭐 집에 가만히 앉았다가 이래 나오면. 코로나 예방은 이용자의 방역 수칙 준수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고심이 큽니다. 그건 아직까지 조금 당분간 조금 지켜보고 더 시기가 정말로 좀 완화됐을 때 이제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어르신들이 마스크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뭐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게 마스크 같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5달 만에 다시 문을 연 경로당. 언제쯤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예천에서 만취한 40대 남성이 특별한 이유 없이 텃밭을 일구던 60대 여성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심장까지 손상됐는데요.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저녁 6시쯤 경북 예천의 한 아파트 텃밭. 한 남성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땅에 내려칩니다. 주먹과 발로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목을 조릅니다. 남성 일행이 말려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여성은 연신 살려달라 애원해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삼 분 넘게 계속된 폭행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인근 주민이 다행히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감을 굽히지 이렇게 주변에 사람 절대 겁이나 못 가지. 길 걸어서 못 보더라고. 텃밭 인근을 지나가던 남성에게 앞에 물 웅덩이가 있으니 조심히 가라는 말을 했는데 갑자기 달려든 겁니다. 살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아들이 집에서 뛰쳐내려와서 가해자를 잡았지만 가해자들은 이 피해자 아들까지 폭행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로 오지 마세요. 손짓하지. 일로 오지 마세요. 절로 돌아가세요.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물이 많아서. 그들이 빨리 와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막 크게 갖다 짓는 있으니까. 아유 내가 말이라도 좀 험하게 했어. 한마디 했어. 내가 좀 덜 억울하다 그랬어. 피해 여성은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심장까지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상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구속됐습니다. 묻지마 폭행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폭행 사건의 경우 쌍방 폭행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CCTV 등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최근 여성과 노약자를 상대로 묻지마 폭행이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